안녕하세요. 오늘 IoT를 위한 초소형 인베드 보드를 소개해드릴 BAP 운영자 이경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보드는 두 가지 종류인데요. 일단 우드사에서 나온 우드 니오 보드하고 프렌들리함에서 나온 나노파이 2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먼저 우드 니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드 니오 보드는 소셜 펀딩 그 사이트 킥스타터에서 시작된 보드인데요. 시작하자마자 15,000불 이상의 어떤 펀딩이 이루어져서 최종 3,000명 이상이 펀딩을 해서 만들어진 보드입니다. 3,000명 이상의 엔지니어가 참여했으니까 그만큼 니즈를 반영해서 만든 보드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보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 라즈베리 파이와 아두이노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보드의 기능에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어떤 센서가 내장된 보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단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 쪽에 와이파이 802.11.BGN이 지원이 되고요.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 4.0 버전이 지원이 됩니다. 일단 CPU는 기존의 우드에서 제공되던 두 개의 CPU에서 하나의 CPU로 압축이 돼서 최근 나온 솔로 칩셋을 사용했고요. 이 세 가지 센서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트래킹 시스템으로 엑셀로미터랑 마그네트로미터, 자이로스코프 이 센서가 메인 보드 상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도 사이즈는 거진 크레딧 카드 정도의 어떤 사이즈 정도 되고요. 일단 크게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두이노나 이런 범용화된 이런 아주 배우기 쉽게 된 툴들을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두이노에 관련된 기타 등등의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아두이노 실드 이런 부분을 다 한꺼번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환경은 C나 C# 뿐만 아니라 자바나 안드로이드 베이스에서 다 지원이 되고요. 실제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주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기타 센서가 메인 보드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드론을 만든다 그러면은 사실 저 보드 하나 가지고 다 구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와이파이가 있다 보니까 이 IoT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우드 니오는 실제 세 가지 보드로 일단 출시가 되어 있고요. 일단 베이직하게는 기본 DDR 512메가 기준에서 이더넷이 포함되어 있는 게 있고, 익스텐디드 버전은 일단 이더넷이 빠지고요. 이 와이파이가 이제 여기 내장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모션 센서가 실제 이제 내장이 되어 있고요. 이제 풀 버전은 거기에다가 일단 메모리가 일단 1기가로 또 업그레이드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더넷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풀 버전을 쓰시면은 최근 나온 보드 중에서 이제 아주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보드 중에서는 성능이 거의 가장 이상적인 보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내부적인 스펙을 보게 되면 일단 PCB 탑뷰에서 실제 이제 안드로이드 실드를 쓸 수 있는 핀 컴패터블한 포트가 나와 있고요. 그 외적인 거는 이제 실제 LVDS 기타 등등의 IO는 메인 탑뷰에 나와 있고, 바텀뷰에는 마이크로 슬롯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마그네트로미터랑 엑셀로미터의 센서가 부착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디버깅을 위한 마이크로 USB OTG가 있습니다. 일단 좀 더 구체적으로 스펙을 보게 되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메인 CPU일 텐데, 일단 프리스케일 가장 최근에 나온 IMX6 솔로 X를 썼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ARM 코텍스 A9의 어떤 코어와 그리고
코텍스 M4의 코어가 원칩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셨던 우드 보드의 투칩으로 되어 있던 게 일단 원칩화되면서 일단 사이즈가 적어졌고요. 그 다음에 파워 컴퓨션이나 이런 부분이 모든 게 다 이제 나아졌다고 볼 수 있죠. 메모리는 보드에 지원되는 거는 뭐 512, 1기가 이렇게 있는데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2D, 3D 그래픽 컨트롤러가 원칩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출력은 마이크로 HDMI 인터페이스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LVDS에 포함된 터치 I2C 시그널을 출력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인풋은 아날로그 카메라 커넥션이 되어 있어서 NTSC나 PAL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비트 패럴 카메라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SD 카드하고 8비트 SDIO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오디오는 HDMI 오디오는 당연히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SPIDF 그리고 I2S도 지원이 됩니다. USB는 두 포트가 있고요. 네트워킹은 보시다시피 우드 니오 풀 버전의 RJ45잭이 내장된 이더넷 지원이 되고, 나머지 두 보드는 와이파이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시리얼 포트가 UART가 3포트 정도 있고요. 이 중요한 이 CAN 버스 인터페이스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보게 되면 좀 더 다양하게 뭐 오토모티브라든지 오토모티브를 구성하는 어떤 장비들, 어떤 IoT를 확장하기 위한 그런 쪽에는 보다 좀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쪽 인터페이스는 뭐 PWM, I2C, SPI, 그 다음에 멀티플렉스블 시그널을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파워는 마이크로 USB로 5V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6V, 15V 사이의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그 파워 잭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드에 없던 그 RTC 배터리 커넥터가 나와 있어서 실제 유저가 이제 그 핸드헬드 형태 배터리 외부에 전원을 공급 안 하고 배터리를 쓰려고 했을 때 이쪽 포트를 이용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뭐 LED는 뭐 표시창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 그 세 가지의 어떤 엑셀로메터랑 마그네트로메터, 그 다음에 디지털 자이로스코프의 센서들이 온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뭐 지금 89에 59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거는 그 아두이노 실드를 같이 쓰기 위해 가지고 사이즈를 사실 더 줄일 수 있는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더 줄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풋프린트가 되고 아두이노랑,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IO가 32포트, 22포트 그 GPIO. 그러니까 이게 코텍스 A9에서 데디케이트된 핀이 32개 포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 쪽에서는 코텍스 M4, 요게 이제 22포트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날로그 인풋을 6개 정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데, OS가 실제 그 안드로이드 롤리팝이 지원이 되고, 그리고 그 우드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 리눅스 베이스하에서 우드 우분투라는 그 자체 OS가 있습니다. 이걸 내장해서 이제 좀 더 안정되게, 굉장히 한 3, 4년 됐으니까 많이 안정됐죠. 이 OS가요. 그래서 뭐 지금 실제 우드하고 우드 니오가 이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이제 CPU가 이제 계속 발전되다 보니까 점점 직접화되다 보니까 투칩에서 이 원칩으로 나온 이 CPU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이제 우드 니오가 상당히 이제 퍼포먼스 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보시면 이제 센서 쪽, 그 다음에 이제 MQX라는 이런 그 리얼타임 RTOS를 지원해주는 그 자체 그 프리스케일에서 만든 어떤 알고리즘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도의 어떤 컨트롤러, 그 다음에 IMX 시리즈의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의 어떤 CPU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보드 자체가 굉장히 막강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코텍스 M4는 아두이노를 일단 그 지원을 하면서 그 별도의 CPU가 하나, MCU가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걸 이제 이 OS 하에서, 우분투 하에서 상당히 편리하게 이제 설계를 할 수 있게 된 부분이 있고요. 이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MCU를 잘 쓰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뭐 기존의 뭐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고등학생이나 실제 MCU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두이노 실드가 쓰기 편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잘 되는 부분이 있고, 뭐 이 교육용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 보드의 효용량은 좀 떨어지겠지만 실제 이제 산업용으로도 바로 그냥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보드입니다, 이게. 그리고 뭐 계속 같은 얘기인데, 일단은 뭐 투칩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두이노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 뭐 일반 뭐 범용된 라이브러리라든지 투투아에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그냥 적용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이 아두이노 프로그램 스킬에 있어서 이걸 하면서 리눅스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이제 이 보드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또한 이제 IO 또한 유저가 이제 많이 쓸 수 있는 포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보다 확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실제. 뭐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갔는데, 일단 그 와이어리스를 보게 되면 802.11에서 BGN이 다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 투 와이파이 다이렉트로 있던 컨피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 4.0 로우 에너지를 지원이 하기 때문에 와이파이 쪽은, 무선 쪽은 뭐 상당히 좀 확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메인보드에서 그 iOS를 이용하는 아이폰이나 아니면 뭐 태블릿 PC나 별도의 어떤 뭐 LCD를 쓰던 그 상당히 확장성이 용이해지게 돼 있고요. 일단 안드로이드나 그다음에 아까 우드 우분투 고상에서요. 그래서 지금 뭐 다들 IoT 얘기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으면 어떤 바로 IoT가 구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인터넷 쪽에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상당히 뭐 성능도 좋고 잘 붙어요, 이게. 잘 붙고 기능도 뭐 원하는 기능은 다 구현이 되더라고요, 실제. 아주 용이하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을 해서 필드에서 이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쓰게 되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대충 보니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드론이더라고요. 이 드론을 구성하려면 어쩌면 배터리로 가지고 실제 이제 뭐 자이로 센서라든지 엑셀로미터라든지 아까 뭐 그런 각도 센서라든지 이런 걸 이제 자체 원칩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드론은 그냥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 모터 구동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DVR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션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뭐 헬스케어 쪽,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스포츠 트래킹을 할 수 있는, 핸드헬드 관련돼서 무선으로 접속을 한다. 이러면 뭐 상당히 좀 많은 부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뭐 조금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사이즈가 참하죠, 그죠? 예, 아두이노는 다 아시니까 아두이노에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아두이노의 어떤 CPU 기준으로 해가지고 코텍스 M4 이렇게 투칩을 원칩화 시켜가지고 코텍스 M4가 이제 원칩이 돼 있는데 속도가 166메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MCU에 비해 가지고는 거의 뭐 속도가 3배 이상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아날로그 포트, 그다음에 이제 PWM이나 I2C, SPI, 당연히 다른 CPU도 갖고 있겠지만 얘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고요. 완벽하게 아두이노 실드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는 이만큼 되니까 마이콤 디자이너들이 OS 하에서 별도의 어떤 CPU를 꾸미지 않고 실제 이제 이 보드 하나 가지고 인베디드 OS 상에서 CPU를 가지고 뭐 어떤 제어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보드입니다. 중요한 건 이 OS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실제 이제 이 보드는 우드는 실제 모 회사가 세코라고 이탈리아에 있는 회사거든요. 그 회사가 한 30년 이상을 어떤 인더스트리얼 필드에서 인베디드 보드만 만드는 회사예요. 매출도 한 600억 이상 되는 회사라고 들었는데, 그 회사에서 실제 이제 이
로코스트 버전으로 이렇게 브랜드를 바꿔서 나온 그런 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상당히 이제 기술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야 뭐 누구나 메인 칩셋 사가지고 그냥 카피하면 될 수는 있는데, 이 OS 부분은 쉽게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리눅스라든지 이 안드로이드 이쪽 부분은 그 완성도가 다른 칩 보드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실제. 요거는 설명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그 IMX6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뭐 에너지 효율이 당연히 좋아졌겠죠. CPU가 2개가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MQX, 그 IMX CPU의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건데, 실제 뭐 올인원 돼 있다고 하지만 특성은 더 좋아진 거죠, 실제. A9하고 M4가 들어있지만 실제 원칩화 시키다 보니까 실제 전원 어떤 효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페리페럴 쪽에 그 인터페이스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기존 거보다는 더 많이 올라간 거죠, 속도가. 실제. 그래서 이쪽 칩을 이용해 가지고 나온 보드는 가장 최근에 나온 보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보드를 가지고 실제 타겟을 해보려고 했을 때, 해보려고 하면 또 보드를 만들고 해야 되니까, 실제 아두이노 관련된 그런 그 아두이노 실드들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매하는 것 중에 이제 그 글로벌 키트라고 있는데, 이놈도 실제 여기에 완벽하게 이제 포팅해서 실제 뭐 이 베이스 실드 위에서 이렇게 와이어 보시겠지만 각종 이 센서들을 다 활용해 가지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일단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키트면 실제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요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은 그 쭉 다 이제 그 레퍼런스가 다 있으니까 그냥 테스트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이 중요할 텐데요. 실제 이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실제 이제 그 물론 이제 저기 우드 웹사이트가 데디케이트 돼 있고, 여기에 따른 이제 포럼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튜토리얼 프로젝트 관련된 거, 그다음에 위키, 그다음에 FAQ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이 그 웹사이트에 다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한 이제 이걸 이제 좀 구체적으로 레퍼런스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나씩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세한 거는 udu.org나 아니면 요 bap.co.kr에 들어가시면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두는 실제 이제 오픈 소스를 표방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만들어진 하드웨어 디자인 그 스키매틱이나,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그 다음에 이 스키매틱이 나오네. 2D, 3D 드로잉, 그러니까 그 메카니컬 디자인을 위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커널 단위라든지, 그 다음에 유부트 이런 지원들이 그 오픈 소스로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 받으셔가지고 뭐 수정을 할 수도 있고 그냥 활용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 다음에 이제 소개해 드릴 게 나노파이 2입니다. 이놈은 이것도 뭐 최근에 나온 보드이긴 한데요. CPU는 좀 지난 보드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 4418 CPU거든요. 프렌들리 암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이놈도 그 이 코드코어, 코텍스 A9 베이스의 코드코어고요. 삼성 4418 CPU입니다. 그래서 실제 1.4기가 이상의 어떤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 그 와이파이가 실제 이제 내장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요 모듈에는 블루투스 4.0하고 와이파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이 45핀 이 GPIO가 라즈베리 파이하고 핀투핀입니다. 그래서 핀이 컴패티블 하기 때문에 IO를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놈은 사이즈가 더 작습니다. 75바이 40mm거든요. 그래서 기존 어떤 보드보다도 퍼포먼스 대비해 가지고는 사이즈는 더 줄었습니다, 이놈은. 단가도 당연히 이러면서 단가가 좋습니다. 그래서 대충 어떤 기존에 나오는 보드들 기준으로 보게 되면 디멘전이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이 마크는 잘 아시잖아요. 요 사이즈가 이 정도 사이즈인데 지금 얘는
그 1.4기가 쿼드코어 기준으로 했는데도 사이즈는 더 줄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아두이노잖아요. 이 부분들로 봤을 때 사이즈가 줄면서 퍼포먼스는 뭐 몇 배 이상의 어떤 효력을 낼 수 있는 그런 보드입니다. 그래서 나노파이도 실제 이제 1이 있고 2가 있는데, 그 1은 최근에 단종이 되긴 했어요. 그래도 뭐 유저가 원하면 생산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400마 기준에 그 기준으로 돼 있고, 그 DDR도 64메가고 SSD도 하나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는 들어 있고요. LVDS 인터페이스가 지원이 되고 카메라도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 거는 나노파이 2와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CPU가 틀려졌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HDMI가 지원이 되죠. 여기 없는. 그리고 뭐 이쪽 와이파이나 이런 쪽은 거의 동일하고요. 그러면 CPU 퍼포먼스가 1.4기가 된다는 거. 그다음에 나노파이 2에 대해서 보드를 잠깐 보게 되면은 탑뷰에 보면은 이제 웬만한 페리퍼럴은 다 올라와 있고요. 뭐 RGB라든지 카메라 쪽 GPIO, 그다음에 USB, HDMI 쪽 커넥터 단위 탑뷰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버튼면에 보면은 특이하게 마이크로 SD가 1, 2,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저가 실제 이제 OS를 이미지를 만들어서 넣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확장을 위해서 어떤 뭐 로그를 쌓는다든지 백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별도의 어떤 메모리가 필요할 텐데, 아니면 USB를 뽑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놈은 이제 자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그냥 넣어서 뭐 상당히 많은 용량의 어떤 분량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보드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보게 되면은 일단 나노파이 2는 LVDS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또 이 프렌들리 라임에서 제공되는 그 터치 LCD, 캐피스탄 터치 LCD가 제공이 되거든요. 여기하고 완벽하게 이제 호환이 돼서 하나의 어떤 뭐 미니 PC로 구성을 하기도 그냥 바로 그냥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1인치 이 형태가 나옵니다. 뒤에 보드만 붙여버리면 그냥 PC처럼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죠. 여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그 HDMI 포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출력도 하면서 별도의 어떤 모니터로 HDMI 포트를 이용해 가지고 FHD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은 뭐 당연히 되는 부분이고요. USB 요 포트 요놈 가지고 실제 전원이 공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 그럼 이렇게 꽂으면 바로 그냥 동작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나노파이 2도 그 실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 매트릭스 실드가 제공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이거는 별도로 판매를 하는 거긴 한데, 구성을 잠깐 보게 되면은 이 조이스틱, 그다음에 울트라 센서, 뭐 AD 입력 받는 부분, 그다음에 뭐 습도 센서, LCD, 릴레이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떤 실드들이 그 패키지를 해가지고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공이 되더라도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일단 코드 샘플도 다 제공이 돼서 이렇게 뭐 구현을 한다 그러면 코드 레퍼런스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올리기만 하면 유저가 아주 손쉽게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DIY로 제작하거나 했을 때 케이스 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은 이 나노파이 2를 이용해 가지고 만약에 어떤 뭐 디스플레이를 하겠다 했을 때 이 사각 보드에 나노파이 미니 나노파이 넣고 그게 이제 이 그 실드에서 제공되는 그 SPI 제공되는 LCD를 넣으면 하나의 어떤 이제 이렇게 패키지가 되잖아요. 여기서 그냥 OS 포팅 하에 그냥 디스플레이 하고 뭐 페리퍼럴 다 제어하고 이 조그맣게 이것도 하나의 미니 PC라고 보시면 되죠. HDMI 출력 나오니까 바로 그냥 디스플레이 꽂게 되면 LCD 출력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런 쪽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게 그냥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미니보드의 어떤 케이스를 구성할 수 있는 오픈 형태의 이런 것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긴 했는데 우드 니오보드하고 나노파이 2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렸고요. 자세한 것들은 저희 쪽 사이트에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연락 주시면 저희가 뭐 기술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이제 팔로우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그 bap.co.kr에 오시면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